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616님이 매일 귀퉁으로 시선 집중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귀등으로 듣는다고 저는 죄송합니다. 귀팅으로 발음을 들으시다가. 똑바로 해야지 발음을. 네, 저도 더위 먹었나 봐요. 네. 미사리 조정 경기장 걷기 시작해서 시선 집중 김종배로 건강상식 챙기고 사무실 출근합니다. 본인을 미사리 물수제비라고 해주셨네요. 3616님. 제비시네요. 같은 제비네요. 제이비. 맞다. 제이비지. 네. 제가 또 더위를 먹었나 봐요. 네네. 은서방님, 어제보다 좀 시원하니 2시간 출근길 발걸음이 가볍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출근 시간이 2시간씩이나 걸려요? 힘드시겠다. 이 얘기는 시선 집중과 함께하는 2시간이란 얘기 아닐까요? 시선 집중 1시간 반입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하잖아요. 그러신가요? 출근길인데 직접 운전을 안 하시면 유튜브 연장 방송도 함께 하실 수는 있죠. 네. 네. 이태영님, 어제 너무 더웠는데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농촌이나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열사병 조심하세요. 라는 따뜻한 아침 인사도 주셨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오늘 좀 떨어진다면서요? 기온이? 비도 오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서울에 비 소식은 또 없어졌던데. 하늘에 잔뜩 찌푸려 있더라고요. 네, 흐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이슬이님이 출근길에 잠시 신호대기로 시선은 신호등과 안전 운행에 집중하고 있고요. 귀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지시와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제 좀 나왔는데요. 종합 정리하면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이른바 공정수능을 강조해 왔고 특히 3월에 이주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 충실한 변별력 있는 수능을 준비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고 했지만 6월 모의고사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하게 됐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게 됐다. 이런 스토리라고 합니다. 네, 나름 스토리가 있고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성기선 전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적한 그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기선 전 원장은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6월 수능 모의고사는 오는 28일 돼서야 채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다시 말해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 문제인데요. 킬러 문항과 융합형 문제가 정말 문제라면 6월 모의고사에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그에 따른 변별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변별력이 정상적으로 공교육을 받은 학생 사이에서 나타나는 변별력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늠한 다음에야 지적이든 비판이든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갔다. 이런 지적, 완곡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가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된 기관으로 지휘감독권은 총리실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삼으려면 총리실, 국무조정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총리실부터 문제 삼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한번 되물어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지는 독립성과 자율성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규민 현 원장이 어제 전격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정은 킬러 문항을 올 수능부터 배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고 권력의 힘이 입을 통해서 행사되고 있는 마당에 게다가 교육부 국장이 경질되는 판에 원장이 무슨 재간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당정 협의를 통해서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시 통보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렇죠. 당정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교육과정 평가원 얘기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거듭거듭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제 나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그리고 여당 내 인사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수장은 대통령한테서 입시에 대해 많이 배운다. 여당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이 대입 제도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약간 이상야릇해지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전문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소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해도 되고 그 지시는 정당하다.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전문가들은 뭡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네?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 더 좁히면 수능 출제위원들의 전문성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하달해서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우리 촌철님들이 한번 좀 답을 좀 주세요. 네. 네, 현님이 모의 평가 말 그대로 모의로 보는 시험인데 이거 가지고 책임자 수정 문책이라 점점점 해주셨고 봄날님은 사교육의 문제는 현 교육제도의 문제 아닌가요? 교육제도 전반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능만 이렇게 얘기할 일인가요?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헬레나님은 이런 상황이면 수능 출제위원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하경선님은 저는 학부모로서 동의합니다. 킬러가 웬 말입니까? 라고 해주셨고 진선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섞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만 5세 초등 입학과 달리 이번에는 당정이 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모양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근데 그게 자신감일까요? 절박감이 오히려 더 큰 거 아닌가요? 어떤 절박이요? 아니 취약 연령 그 하향 조정도 저렇게 이제 그 큰 사다를 빚었는데 이 문제까지 사다를 빚고 퇴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 정책이 더 나아가서 총선이 그런 점에서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정수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어를 여권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수능 앞에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른바 윤석열 브랜드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돌파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으로 한정을 해서 출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저는 100%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근데 그걸 절대화하고 그것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죄악시하느냐라는 문제예요.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물수능이 되면 만점자가 되고 나와가지고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질 텐데 물수능이 되면 저는 그거에 근데 대한, 네. 그것도 일정하게 저 과장된 저는 반박이라고 보는 게 학력고사 세대로서 한 말씀 드리면 학력고사요? 네. 학력고사는 사실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변별력 다 있었어요. 그거는. 네, 그런가요? 그다음에 네. 변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탐구, 과학 탐구 뭐 그다음에 수리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킬러 문항 한 해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수능 전반을 좌우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과정의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특히나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100%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그대로 계속 끌고 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도는 어떤 그러니까 농반 진반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잡거나 교육을 잡으면 당군이라 최대의 성군이 된다. 이런 얘기 시중에서 돌잖아요. 그만큼 복잡해요. 한 문제만 가지고 한쪽의 측면만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면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 교육과정 안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러면 던지고 그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번 토의를 통해서 다시 집단 의견을 모아가고 이것들이 어떤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던져주고 과정을 어떤 그 촉발에 들어가는 기능으로 가야지 왜 상대를 규정하라고 죄악시하느냐라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사교육을 잡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철쟁이 님이 자사고, 외고 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한 학교들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사교육도 발달하는데요. 이런 아니, 문제점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그 발상도 되게 순진한 발상이고 기본적으로 사교육이 있는 이유는 교육이 갖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킬러 문항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1점은 더 받아야 좋은 학교 간다라고 하는 이 어떤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가혹한 이 원리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킬러 문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교육이 달라진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순진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라카스 님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데서 터질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토토로 님이 이러면 논술 시장 치열해질 겁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미니로 소강원 님이 저희 아이 초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라고 했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여행조안 님이 김종배 님 수능과 학력고사 많이 달라요. 물수능 되면 등급컷 난리 납니다. 라고 찝어주셨다는 점도 전해드리고요. 이제 그거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진다. 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교육의 강화 그리고 사교육 대책 방안 오는 21일 그리고 27일에 각각 발표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대법원이 쌍용차와 현대차 노조 관련 판결을 지난주에 그러니까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소상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나 재계 등에서 맹렬히 비난을 하고 나섰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이다. 입법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다 등등의 비난을 쏟아냈고 주심을 맡았던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판결 진위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공격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인 반응이다라면서 언론이 주목을 했던데 흔히 보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흔히 보는 장면은 분명 아닙니다. 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더라도 공보 판사가 나서서 아주 짧게 판결 취지만 설명하는 정도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 건은 그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설명이 아니라 반박인 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 법원 행정처장이 나섰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 표명 배경엔 사법부 흔들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관 2명 재청을 두고 특정 판사 비토 메시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대법원의 대응이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왜? 대법관 재청은 결국 용산의 뜻대로 갔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렇고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고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촌철님들은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네요. 삼권 분립 그리고 법치.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콸라를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선언은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건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풀도록 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몰라서 저런 얘기를 했을지가 궁금한데 자,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를 받겠다. 그냥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뭘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짐짓 모른 척 한 것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의 말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에다가 추가 해석을 하자면 딱 하나가 나오는데 앞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왜? 속으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구속영장 청구는 장관 사항이 아니죠. 한동훈 장관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할 거 말지는 장관이라 하더라도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저런 얘기 한 것으로 좋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고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